파르세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하는 장소 푸르지오 파르세나 분석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5층 총 1745세대, 내년 8월 입주 예정, 후분양이라는 거죠. 59 타입은 4개, 84 타입도 역시 4개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노화지구 옆에 있는 파주 운정 3지구라는 겁니다. 아래쪽은 운정 1, 2지구가 있고 홈플러스 롯데시네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옆에 실버타운 의료시설 A17블럭, 옆에 A12블럭 상업시설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아래쪽에도 초등학교가 보이긴 합니다. GTX A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운정역과의 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로 4분, 자전거로 11분에서 13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은 10월 22일, 당첨 발표일은 11월 9일입니다. 후분양으로 공정률 60% 이상이 된 상황이고 입주 예정은 내년 8월입니다. 건설사는 2021년 종합건설 순위 5위로 대우건설이고요. 공급 규모는 총 20개 동의 지하 2층, 지상 25층입니다. 세대수는 총 1745세대, 그리고 1순위 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경기도, 서울, 인천,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 구성은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청약 통장은 24개월 이상 2년 이상 돼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역 우선은요, 파주 1년 거주자에게 30%,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에게 50%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제한사항도 있죠. 거주 의무는 없지만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됩니다.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라는 거. 예비 입주자는 300% 선정을 하고요. 59, 84 타입이기 때문에 가점 75%, 추첨 25%가 된다라는 거. 분양 가격은 최고 금액 가격으로 59A 3억 3,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억 4,6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시기, 자 1차는요 내년 1월 18일입니다. 특이점은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후분양으로서 중도금 이 1차는 10%, 2차는 25%, 3차는 25%가 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고요. 중도금 대출 50%가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문에 보면요. 1차 중도금은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며 2차와 3차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차의 10%까지는 잔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단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A17블럭, A8블럭, A10블럭, A12블럭이 올해 분양을 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면은요, 8월 31일 A17블럭 공공분양은요, 59 타입들이 3억 300만원 정도, 84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2천 정도였습니다. 6월 25일날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했는데요, A11블럭, A9블럭, 59 타입 3억 2천 정도로, 84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1천에서부터 4억 3천, 4억 2천, 4억 3천 정도 됐습니다. A10블럭 같은 경우에도 59 타입이 2억 9천 7백만원에서부터 3억 1150만원 정도 선, 84 타입이 4억 3천 74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제일 최고가 금액이 나온 타입이 A10블럭인데 4억 3천 740만원 정도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번 푸르지오 파르세나의 84 타입의 분양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입니다. 563세대로 타입 중에 제일 많은 물량이 있는 59A 타입입니다.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고요. 향은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특징은요, 맞동풍이 되고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현관 창고가 없다라는 게 살짝 아쉬움, 복도 팬트리가 있다라는 장점, 그 장점에서 유상 옵션으로 세탁 수납장, 냉장고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다용도실 중에는 주방 하부장을 또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네요. 사이버 모델을 보니까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깔끔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닥에 난방도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창문 또한 나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창문이 있다라는 장점. 자,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점은 드레스룸 공간을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만큼도 아니고 살짝이라도 좀 더 공간을 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주거 전용 면적을 보니까 그래도 59.97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59A 타입 다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넓어졌더라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62 정도 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너무 잘 나온 평면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세대수가 많고 잘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고 가점도 높고 운 좋게 추첨으로 걸리면 땡큐가 되겠네요. 59A 타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9B 타입입니다. 139세대고요. 포베이 인지판상형입니다. 향은 남서향이고요. 특징은 맞동풍이 안되는 아쉬움, 하지만 주방 창문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다용도실 창문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죠. 창문이 없습니다. 현관 창고가 없고요. 복도 팬트리는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 미설치할 때도 문은 제공이 된다라는 거. 안방이 넓습니다. 가로변이 이렇게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좁은 드레스룸은 일단 있어요. 창문 또한 나져 있다라는 건 장점이 되겠습니다. A타입에 비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단점들도 확실히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은 남서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남서향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59C 타입입니다. 201세대고요. 한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향은 남동향이고 이 침실 2, 3 기준으로 북동향이라는 게 너무 아쉽네요. 바로 이쪽 향들이 북동향이 된다라는 거죠. 북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특징은 현관 창고가 없고요. 복도 팬트리는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계속 있네요. 자, 이렇게 거실 이면창이라는 특징, 유상이지만은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 바로 이렇게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식탁 플러스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장도 들어간다는 거, 유상 옵션 좋습니다. 알파 공간이 있는데 창문이 나져 있다. 바로 알파 공간 이쪽이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동풍은 이렇게 되긴 하겠네요. 알파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있지만은 역시 창문은 없네요. 타워형의 아쉬운 단점, 이렇게 드레스룸 창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문에 간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59C 타입 평면도를 다시 보면요, 안방문을 열면은 이렇게 문에 간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옵션 중에 미설치를 해도 파우더 장과 시스템 선반 유상 옵션을 해도 이렇게 문에 간섭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지가 않아요. 모집 공고문에도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59C에만 있는 이 유일한 아쉬운 점, 안방문이 간섭이 발생이 된다라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9D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세대고요. 3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으로 고정이고요. 특징은 맞동풍이 되면서 주방 창문 역시 있고요. 현관 창고가 없다. 복도 팬트리는 역시 있다. 가족실이 있고 창문 또한 나져 있습니다. 여기 문이 표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드레스룸 있고 창문 또한 나져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욕심 같아서는 조금만이라도 더 올라가서 공간을 좀 넓게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여기 안방문의 간섭은 괜찮습니다. 전혀 없네요. 59D 타입 3면이라는 장점, 향은 남동향입니다. 가족실이 있다라는 장점을 보고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84A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세대고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입니다. 향은 남동향으로 고정입니다. 특징은요, 맞동풍 되고 주방 창문 있고 현관 창고가 있다. 자, 84 타입부터 드디어 현관 창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도 팬트리 또한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 84 타입인데 복도 팬트리 크기가 좀 작네요. 그리고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A 타입인데 너무 아쉽네요.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이 나져 있다. 이런
건 매력적일 수 있지만은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4B 타입입니다. 207세대고요. 포베이 인지 판상형입니다. 남서향으로 고정이고요. 특징은 맞동풍이 안 된다. 하지만 주방 창문이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하지만 다용도실 창문은 없습니다. 현관 창고 역시 있고요. 팬트리라고 적혀 있는데 A타입보다는 좀 작은 현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복도 팬트리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또 없네요. A타입도 없고 B타입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넓고 이면창, 자, 이런 장점은 있다. 좁은 드레스룸, 창문은 있다. 좀 좁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84C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세대고요. 3면 개방 타워형입니다. 남동향이고 침실 2, 3 기준으로 북동향 확인하셔야겠죠? 바로 이쪽 향들이 북동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은요. 현관 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팬트리도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역시나 다 작네요. A, B, C 복도 팬트리는 작다.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동일한 특징. 거실 이면창에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쪽의 창문이 더 컸으면 좋겠네요. 유상으로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장을 선택할 수 있다. 59 타입과 동일한 옵션입니다. 침실 3의 이면창, 창문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넓은 드레스룸 좋아요. 하지만 창문은 없다라는 거. 드레스룸에도 좀 창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문. 그리고 침실 3이 공간이 넓다. 거의 안방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고. 자, 안방 드레스룸 있습니다. 창문 또한 아주 있네요. 이 정도 드레스룸의 공간이면은 84B의 안방 드레스룸 공간보다는 확실히 크다. A타입의 드레스룸보다는 좀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타워형이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더욱 이 침실 2, 3 기준으로 북동향이라는 게 또 단점이 되겠네요. 나머지 장점들은 있습니다. 이면창, 유상 옵션, 침실 3의 특징, 안방의 드레스룸 이 정도면은 크다.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지만은 단점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을 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저가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C타입을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는 84D 타입입니다. 마지막 타입이네요. 197세대고요. 한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입니다. 남서향이고요. 특징은 맞동풍이 되고 주방 창문 있습니다. 현관 창고 이렇게 있고요. 복도 팬트리 있습니다.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없다라는 공통적인 특징.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은 A, B, C, D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방이 넓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폭이 넓다.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이 나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또 넓은 드레스룸이 되겠죠. 또 다른 특징은 안방 쪽 알파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창문이 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공간, 많이들 재테크, 서재방, 취미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 4개보다는 방을 3개 하고 0.5죠. 알파 공간을 안방 쪽에 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D타입의 장점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세대수도 좀 많고 3면이고 넓은 드레스룸, 안방이 넓고 알파 공간이 있다라는, 자, 이런 특징 때문에도 D타입의 매력이 넘쳐 보입니다. 경쟁률도 올라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평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59A 4개 타입이었는데요. 이 C타입만 타워형이고 나머지는 판상형. B타입에는 맞동풍은 아니지만은 꺾여서 통풍은 된다. 하지만 다용도실 쪽엔 창문은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4개 타입의 평면도를 함께 보면서 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타입의 매력도 살짝 보이죠? 자, 이번엔 84 타입의 4개의 평면도입니다. 역시 타워형인 C타입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이 장점만 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D타입의 장점이 많이 넘치죠. 알파룸의 공간, 드레스룸의 공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도 눈여겨볼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A타입 장점 있죠. 이 드레스룸 공간. 자, 그리고 이 B타입에는 인지판상형으로 이렇게 통풍을 해야 된다.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다라는 단점, 안방에 이면창이었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총 정리하는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563세대 방 3개고요.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입니다. 남동향 약 62.35%, 남서향 약 37.65%로 남동향이 좀 더 많습니다. 저층 1층에서부터 3층은 약 1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B는요 139세대 방 3개, 포베이 인지판상형, 남서양 100%입니다. 저층은 약 14.38%입니다. 자, 이번에는 59C타입입니다. 201세대고요. 방 3개 플러스 작은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3면 개방 타워형이고요. 남동 플러스 북동이 100%, 북동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저층은 약 1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D는요 87세대고요. 방 3개 플러스 가족실 공간이 있습니다.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고요. 남동향 100%입니다. 저층은 약 1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9 4개 타입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역시 59A 타입 물량도 많고 구조도 좋고 향도 좋고 저층의 물량도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견본주택에 나와져 있는 타입이 59A 타입이죠. 그렇죠? 제일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84 타입입니다. A 타입 185세대 방 3개고요.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 남동향 100%입니다. 저층은 약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4B 타입은요 207세대 방 3개, 포베이 인지판상형 남서향으로 100%입니다. 저층은 약 1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4C 타입이요 166세대고요. 방 3개입니다. 3면 개방 타워형이고요. 남동 플러스 북동 100%입니다. 저층은 약 1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D 타입입니다. 197세대 방 3개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3면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겠고요. 향은 남서향으로 100% 고정이 되겠습니다. 필로티 2층부터 시작한다라는 특징, 2층, 3층 물량은 약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개 안 드렸던 내용이죠. 84D 타입. 84D 타입의 세대수를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 되는 A 타입과 D 타입의 선호도가 있을 텐데 3면이라는 특징으로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올라갑니다. 필로티 2층부터 시작하는 부분 저층의 물량 퍼센트가 A 타입에 비해 낮다라는 것 때문에도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앞쪽 타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C 타입과 D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사이버 모델에도 확인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D타입이 매력적으로 당연히 느껴지시죠? C타입에서는 이 향만의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C타입만의 장점만 보면은 건립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타입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 타입이 빠져있죠? 바로 인지판상형 84B가 남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 84B 또는 타워형인 84C, 자, 요런 타입을 고민을 좀 하셔야겠고요. 자, 당연히 인기 타입은 A 타입 또는 D 타입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잠깐만요. 단지 배치도를 다시 한번 보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합니다. 15층까지 되어 있는 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1405동, 1406동입니다. 다른 동이 또 있을까요? 나머지는 25층, 자, 그 다음엔 23층, 25층, 22층, 24층, 22층, 15층, 1412동도 15층입니다. 자, 나머지 동들은요, 23층, 22층, 25층, 20층, 25층, 22층, 20층, 20층.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15층이 되어 있는 동은 자, 5동, 6동, 12동이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확인했을까요? 5동, 6동, 12동입니다. 15층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15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볼게요. 이 주변에 있는 16층 이상의 세대는 뷰가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14동, 11동, 13동도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 84 타입이 모여져 있습니다. 좌측에도 84 타입이 쭉 모여져 있습니다. 84 타입이 더 일조권에 유리하게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보다요. 84 타입에 힘을 많이 준 단지라고 확인이 됩니다. 근린 생활은 이쪽에 있고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좀 가깝게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15층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은 동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동 중에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보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쪽이라서 다 막히겠네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뷰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잘 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